소감을 말하는 시간인지 토론하는 시간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순서지에는 토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는 토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정말로 유명한 정치인이자 언론인이고 대학자이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허락하신 최고의 맞춤형 인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김소엽 교수님의 말씀 들어보니까 양파와 같은 분이다. 까도 그 본질을 다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놀라움을 오늘 배웠는데요. 김소엽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한민국의 신채시의 효시는 최남선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보다 10년 전에 이승만 박사께서 고목가라고 하는 그런 신채시를 최초로 발표하셨다고 하신 말씀을 듣고서 정말로 우리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수엽 선생님 아주 귀한 책을 내셨는데, 그 프롤로그도 상당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었는데, 제목을 보니까 재밌어요. 내 사랑, 나의 조국, 나의 연이라 그랬는데, 결례가 안 된다면 우리 김소엽 교수님께서 아가서를 좀 반쯤은 베낀 거 아닌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요, 이렇게 베낀 건 아니고요. 너무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내 사랑, 나의 조국, 나의 연이나 참 귀한 서사시를 발표해 주시고, 또 한쪽성 있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광복 80주년 또는 건국 77주년을 경축하는 이 자리에서 가장 빛나는 또는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승열 대통령입니다. 저도 이승만 대통령께서 현대시의 시조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감명이 깊게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김소엽 이사장님께서 여사는 나의 조국, 나의 연이나 하면서 우리 오늘 이승만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호곡하듯이 사랑을 전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광복 80주년이라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여러 가지 사회활동 가운데 상해 임시정부 초대 국무위원을 하셨던 이상용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그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을 위시해서 많은 우리 선열들이 독립운동을 참 모든 인생을 바쳐 해 오십니다. 그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지금은 이제 우리 시대의 통일정신으로 성화시켜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자리가 통일정신을, 우리 이승만 정신의 그 독립정신을 통일정신으로, 또 초대 국무위원 이상용 선생의 그 독립정신을 통일정신으로 성화시키는, 그래 마침내 광복 100주년에는 정말 남북한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그 통일된 대한민국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라시아를 숨기고 리더하고 이끄는 제4장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희망과 더 큰 포부가 생깁니다. 아무튼 오늘 이런 자리에서 우리 우남 외국 대상을 받게 되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함께 손잡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상 선교부문 박정훈 목사님. 박정훈 목사님. 대신 수상하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운함애국 대상 선교부문 박정훈 목사 이하 동문입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예. 예. 대한민국 운함애국대상 교육부문 이승률 총장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운함애국대상 운함부문 이장호 감독. 이장호 감독님. 이 시간에 서프라이즈로 감사패 증정 김상복 원로 목사님. 김상복 원로 목사님 잠깐 관계로 보시죠. 김상복 원로 목사님께서 광복 80주년에 대한민국 운함애국 기념사업에 오셔서 귀하신 생명의 말씀으로 섬겨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과 나라 사랑을 목표와 선교, 저서를 통해서 가장 헌신적으로 실천해 오신 한국의 대표적인 김상복 목사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인사를 드립니다. 2025년 8월 15일 총재 김호일.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자리를 꽉 메워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초청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격려사를 해드리게 한 기회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실은
김소엽 이사장님하고 김태현 회장님이 이러한 큰 정신을 가지고 이러한 모임을 주최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최근에서야 이것을 이제 알았는데, 저는 이 단체가 이승만 대통령을 추모하고 그분의 위대함을 이렇게 크게 밝히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동감을 합니다.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로 기가 막힌 분입니다. 제가 미국에 장학금을 받고 한국에 제가 받은 월급의 15년치를 장학금을 줘서 하버드 대학이나 뉴욕 대학을 가도록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뉴욕 대학을 갔는데 그때 가서 들은 얘기는 뭐냐면 어떤 캐톨릭 교회 수녀리 지사한테 하는 얘기인데,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머리가 대단한 분이다 이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전부 홀딱 반했을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유명하냐 물어봤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하버드 대학을 가서 졸업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하던 분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계셨기 때문에 프린스턴 대학교가 그냥 미국 전체에서 최고의 대학으로 갔대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을 졸업받고 대학원은 프린스턴 대학을 갔대요. 그런데 프린스턴 대학 가니까 거기 정말 미국 전체가 아주 정말 뽑히는 교수분들이 여러 분 와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강의를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어디 누르뚱뚱한 얼굴을 가진 학생이 자기가 강의를 하면은 이게 몇 개 쓰지 않고 그냥 자기 입만 쳐다보기 때문에 칠판하고 입만 쳐다보기 때문에, 그래서 속으로 야, 이 나쁜 놈 오늘 좀 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미국의 최고의 교수인데 어떻게 내가 강의를 하는데 하나 뺏기지도 않고 이러냐. 그래가지고 자기가 생각한 학생 중에서 최고 학생이 누군가를 파악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 학생을 혼을 내주려고. 그래서 가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칠판 왼쪽 꼭대기에서 쫙 써서 오른쪽 밑에까지 다 썼대요. 그리고 쫙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학생을 시켜가지고 내가 여기 칠판에 쓴 내용이 뭔가, 그리고 이제 질문할 때 아무도 대답을 못하더래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미국 학생을 불러가지고 자네 여기 쓴 내용이 뭔가? 교수님, 저는 이걸 다 베끼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 뜻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자기 잘못을 갖다 고백하더래요. 그래서 그 교수가 생각하기를 옳다, 됐다. 이번에야말로 저 누리퉁퉁하는 혼들이 내주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승만 학생을 딱 불러드립니다. 어이, 이군, 자네 내가 이 칠판에 쓴 내용이 뭔가? 그거 한번 좀 요약을 해서 한번 발표할 수 있나? 그러니까 이승만 씨가 아무 불평도 안 하고 그냥 앉아있다가 턱 일어나더니 칠판에 왼쪽 꼭대기에서부터 바닥, 오른쪽 바닥 밑에까지 써놓은 그걸 싹다 붙여내는 거예요. 교수관의 기가 질려버렸어요. 어떻게 다른 그 똑똑한 학생들은 다 쓰지도 못했다고 불명을 하는데 저 사람은 앉아서 그냥 자기가 쓰고 다 그대로 다 외우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기가 죽어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그 이승만 학생을 향해서 자네는 도대체 어느 나라 학생인가? 그랬대요. 저는 조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교수가 하는 얘기가 조선 사람은 다 이렇게 머리가 좋은가? 그걸 묻더랍니다.
그가 얘기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소련에 그 압력을 또 구해내려고 고생하고 미국의 힘을 끌어들인 것이 이승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공산화 되지 않고 이북의 공격을 퇴치시키고 살아남은 것이 이승만 박사 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승만 박사에게 위대함을 마음속 깊이 참 느껴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대한 분을 축하하는 이 모임을 하는 이 두 분들께 정말 저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그 감사에 끝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위대하다면 이 세상에 이렇게 못 사는 나라로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똑똑해야 되는데 이미 국민이 똑똑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건체 결혼을 안 해요. 생리학적으로 건체 결혼을 안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엄마와 아버지의 좋은 두뇌만 받는 거예요. 체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두뇌가 전 세계적으로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건 안 믿겠다면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체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체력도 굉장한 겁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 요새 이제 나라가 좀 잘 살기 시작하니까 국제적으로 운동을 시합할 때 보면 한국이 얼마나 잘합니까? 일본에 있는 체육 선수들은 국제 대회에서 뽕기를 뽑다가 어느 팀하고 해야 되느냐는 뽕기를 뽑아야 될까. 그러다가 한국하고 무슨 한국 뽕기를 딱 뽑으면 그때 일본 사람들이 한다는 얘기가 많아요. 계속 붙었네. 이 한국분들하고 붙었어? 그러면서 그냥 포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게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위대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두 분들이 김 여사님이라든지 여기 두 분들이 당임시는 어떻게 된 게? 김 여사님하고 김 회장이 다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와서 같이 힘내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기 와서 이걸로 그냥 만족하시면 안 돼요. 대한민국 사람 세계적으로 똑똑한 사람이니까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강국으로 높이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실 것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1919년에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강국으로 한 책을 하나 썼어요. 한국 사람들한테도 논하고 미국에 있던 몇 사람들한테도 제가 보내줬습니다. 1919년입니다. 그랬더니 2002년에 미국 정부에서 대한민국을 세계 6대 강국으로 그냥 다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럼 우리나라보다도 그냥 경제적으로 몇 배 위에 있는 일본은 8대 강국밖에 안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더 훨씬 잘 사는 나라다 하는 걸 갖다가 또 강국이다 하는 걸 느끼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곡하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강국으로 반드시 만들어 주시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6대 강국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5대 강국 하자고 얘기했더니 3년 후에 6대 강국이 올라갔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합쳐서 힘을 합치면 우리나라는 머지않아서 5대 강국 이상의 강국으로 클 겁니다. 그 한 가지 재밌는 얘기는 제가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을 보고서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 후보연구소라고 아주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소련의 군사력을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레이간 씨가 대통령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와가지고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달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를 보고 미국의 대소 군사 전략을 좀 짜달라고 해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전화했는데 나도 뭐 대전고등학교 후배인데 나도 좀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을 좀 키우기 위해서 소련을 좀 팍 죽이자. 소련이 우리한테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느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전략을 하나 썼습니다. 소련을 어떻게 죽여야 된다는 전략을 써서 레이간 대통령한테 드렸어요. 레이간 대통령이 그걸 채택을 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반대하는데 야당 친구도 그걸 채택했어요. 9년 만에 소련이 망했어요. 근데 소련이 망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엉망이 되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러고 걱정을 하다가 소련을 망치게 하는 것이 한국 교수라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한국하고 이렇게 가까이 지내자. 그래가지고 소련이 한국한테 달려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53개 대기업들이 전부 다 소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업을 해주고 소련의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소련은 지금 러시아가 됐지만 대한민국을 어마어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이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정말 세계 강력으로 키우겠다는 이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큰 일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우리 단체가 정말이지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강국으로 만드는 그러한 단체가 되도록 여러분들께서 힘껏 도와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 좋은 일이 생기고 또 이 단체가 크게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음악 조금만 낮춰주세요. 음악 조금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성도들아 깨어 일어나라. 성도들아 깨어 일어나라. 작시 김소엽 시인.
이렇게 또 초계장에 초대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팜플렛에 인사 말씀을 적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중요한 사실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국비승만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 위대한 업적 중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는 바로 박정희 장군을 12년 동안 키웠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연구해가지고 12년 전에 2013년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했을 때 제가 1955년 11월 3일 날 국비승만 박사께서 인제 간대리에 3군단 방문했을 때 박정희 5사단 중장하고 악수하는 영상을 찾아서 그걸 제가 캡처로 만들어서 액자로 박근혜 대통령께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박근혜 대통령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언제 어디서 어떤 사건이냐고 자세히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국비승만 박사께서 박정희 대통령을 키운 그 역사적인 사건을 7가지를 해서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1956년도 2월 27일 날 그 유명한 설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인제에 폭설이 내려가지고 5사단에서 59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화 사건이라고 하는데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이거를 장로님 모임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59명이 폭설에 그 벙커가 무너져가지고 다 전사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예편 심사를 받으시는데 국비승만 박사께서 이거는 인재가 아니라 전제지변이야. 인재를 함부로 죽이면 안 돼. 살려. 그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잘 처리해가지고 충무무공훈장을 받고 육군대학에 편입시키시고 그리고 어쨌든 사고가 났기 때문에 5사단장에서 해임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강의가 끝난 다음에 한 장로님이 저를 만나고 하는 말씀이 목사님 그 중대는 중화기 중대로 60명이었었는데 제가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18세 소년병이었기 때문에 통신병으로 사단 간 사이에 자기 동료들 59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동안 어떻게 일개 중대면은 120명인데 왜 59명이 죽었다 생각했더니 그게 중화기 중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승만 박사님께서 1965년도 7월 19일 날 돌아가셨을 때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여십니다. 왜냐하면 장면 정권이 하야하고 난 다음에 정치활동 금지법을 만들었거든요. 그 금지를 해제하는 국무회의를 하셨는데 그 문서를 제가 찾았더니 거기에 뭐라고 되는 거 아니 국보 이승만 박사께서는 5.16 혁명 이후에 이역 만리에서도 5.16 혁명의 혁명 과업 수행으로 해서 정신적으로 고모한 공로가 지대함으로 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면이 죽었을 때는 뭐라 그러더니 죽었으니까 해제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우리 보수파에 대한 분들인데 정말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을 계승하는 그런 새로운 정치 역사를 통해서 자유통일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